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4시간 반을 날아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팔라우에 도착한다. 34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인구 약 2만 명에 국토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다. 1994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대부분의 장소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화폐도 자국 화폐 없이 미국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시차도 없어 여행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곳에서의 여행은 주로 보트를 타고 섬 사이를 이동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참가하고 싶은 코스를 예약하면 배가 마중을 나와준다. 적도에 가까워 1년 내내 고온다습한 기후의 팔라우. 우리에겐 한겨울인 1, 2월의 이곳 기온은 섭씨 27도에서 30도 정도로 바다에서 활동하기에 매우 좋다. 섬 사이로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 작은 선착장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해파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발차기 최대한 살살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살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모두들 산으로 올라간다. 해파리는 바다에 사는데. 이렇게 5분 정도 작은 산길을 넘어가면 섬 속에 길이 약 400m의 해파리 호수가 나타난다. 섬에 반복된 융기와 침강으로 외부와 차단된 형태의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 독이 없는 해파리들이 살고 있단다. They were plenty and yellow and soft. Did you touch? Yeah, What do you feel? slimy, a little bit slimy. Did you see the jellyfish? Yeah, there were lots of jellyfish. They're all in the middle. You have to go where the sunshine is. 이곳 해파리들은 수명 가까이 떠올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모이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호수 중간 부분에 이르러 가이드가 발밑을 보라고 신호를 한다. 해파리다. 그것도 무수히 많은 해파리 떼가 내 발밑을 헤엄치고 있다. 옅은 분홍색의 이 해파리들은 크기가 약 15에서 20cm 정도로 이 호수에 수백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해파리들은 독이 있는 촉수가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이곳의 해파리는 만져볼 수도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느껴진다.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는 이 해파리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우주선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팔라우는 섬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수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섬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의 정원이라고 부른다. 선장이 섬과 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운전 솜씨를 뽐내는 사이 주변과는 확연히 다른 색의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에 우유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밀키웨이. 바다색이 어찌 이리 맑은 옥빛으로 보이는지 정말 신비롭기만 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안내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잠수를 한다. 그리고 바닥에서 뭔가 하얀 것을 퍼가지고 나온다.
밀키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산호가루가 바닥에 퇴적돼 만들어졌는데 안내인들은 수심 약 3m의 바닥에서 곱게 부서진 산호가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하얀 산호가루는 마치 밀가루를 묽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했단다. 몸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피부 미용에 좋다는 가이드의 말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이 산호가루를 온몸에 바른다. 왜 냄새가 왜? 느낌이 어떠세요? 부드럽고 좋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천연 산호가루로 머드팩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곳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취한 것은 이곳에 남기고 간다.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몸에 묻은 산호가루를 씻어낸다. 2012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돼서 외국 방치는 안 되고 여기 직접 오셔야만 체험하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겁니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여기. 아빠에게 감사드립니다. 팔라우는 이렇게 340여 개의 섬 구석구석이 각각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아니,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다. 섬과 섬 사이,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이곳 롱비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다시 바다가 되기 전에 나는 찰랑이는 바닷물을 느끼며 어디까지라도 걸어가 보고 싶어졌다. 2006년까지 팔라우의 수도였던 호로르. 지금도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팔라우 전체 인구의 70% 정도인 14,000여 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를 하고 있다. Oh no, let me see. No, we did. Wow. Yea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Solar eclipse. It's getting darker. Oh, You see? 나는 검은색 유리를 빌려 카메라 렌즈 앞에 대봤다. oh. It's nice. 팔라우에서 만난 일식. 태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보이는 것이 무척이나 신비로웠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인데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동참의 의미로 경적을 울린다. 팻말을 든 사람들은 모두 호로르의 경찰들이란다. We are talking about sending a message for people not to drink and drive. To be smart, don't drink and drive. The life you save may be your own, it's somebody else's life. 몇 년 전 드윌이라는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후 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호로르 시내 바닷가에 있는 한 공원. Oh.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선을 구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방 잡아온 신선한 생선에 소금만 뿌려서 굽는 것이 이곳 스타일. 팔라우 사람들의 주식은 생선, 그리고 우리의 고구마와 비슷한 카사바다. 잘 구워진 생선을 맛보면 그 담백하고 쫄깃한 맛에 열대지방의 생선은 맛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된다.
breakfast fish, lunch fish, dinner fish every day. Every day, 3 times a day. But delicious. Wow. 그런데 가족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사실 오늘 처음 보는 사이란다. 음식이 있으면 누구라도 나눠 먹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곳. 여기가 팔라우다. When first to this country, a stranger. 아침 일찍부터 부둣가가 부산하다. 1년에 팔라우를 방문하는 사람은 약 12만 명. 이 중 30%가량의 사람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기기 위해 찾는다고 한다. 팔라우에는 약 60여 개의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가 개발돼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포인트로 달려간다. 약 30분을 달리니 바다 한가운데 길처럼 생긴 곳이 나타난다. 1900년대 초 독일은 팔라우 주변 섬에서 채취한 자원을 배로 운반했는데 산호초 바다가 너무 얕아 큰 배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호초를 폭파해 만든 길이 약 400m의 뱃길이 바로 점원 채널이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은 팔라우가 자랑하는 세븐티 아일랜드다. They're monitoring the place so no one is going to enter that area. Yeah, it's very beautiful. Once you go there and you go in between the islands, you can hear so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접근이 금지된 세븐티 아일랜드에는 듀공을 비롯한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오늘의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4회 이상의 잠수 실습 교육을 받아 수심 18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수심 4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어드밴스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이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드밴스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지금 들어가는 포인트는 수면 아래로 커다란 4개의 수직 동굴이 있는 블루홀 포인트. 수중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이채롭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단독 행동은 절대 금물.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가이드와 함께 천천히 이동한다. 블루홀 포인트의 동굴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탐험하듯 동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다 문득 위를 보면 동굴 입구가 빛으로 가득하다. 이곳은 세계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는 블루코너 포인트. 길이 1m가 넘는 바라쿠다 무리가 다이버 주위를 둘러싼다. 우리말로는 창꽃이라 불리는데 먹잇감을 사냥할 때 창이 내리꽂는 듯한 모습에서 유래했단다. 10여 종의 상어도 만날 수 있는데 팔라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해 전체를 상어 보호구역으로 선포했다. 블루코너 바닷속의 높은 투명도와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곳을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다이버들 사이를 유유히 헤엄친다. 경험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 거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산호를 쪼아먹으며 제 볼일을 본다. 오늘 마지막 잠수는 만타 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점원 채널 포인트다. 이곳에서 다이버들은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타 가오리가 나타나도 쫓아다니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만타 가오리다. 만타 가오리는 인도네시아와 남태평양 등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곳 팔라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만타 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 길이 약 6m가 넘는 두 마리의 만타 가오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한참 동안 먹이 활동을 하다가 왔을 때처럼 그렇게 조용히 멀어져 갔다. 오늘 다이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팔라우의 숲으로 향했다. 그런데 산속에 녹슨 철길이 있다. 이것은 일본이 팔라우를 지배하던 시기에 채굴한 자원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안내 팻말에 단 한 줄, 한국인들이 노동자로 와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숲속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20분 정도를 걷다 보면 Did you enjoy? 빽빽한 정글 나무숲 사이로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팔라우 사람들의 숨겨진 휴식처, 바르드마우 폭포다. 이 폭포는 높이가 약 30m에 폭이 37m로 팔라우에서는 가장 크다. 폭포 밑자락은 물이 발목 정도의 깊이라서 누구라도 폭포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다. Did you enter there? Yeah, What did you feel? it was very cold and I had so much fun. They're a little hidden gem in the jungle where you can shower and sit in pools of cool water and listen to the sounds of the cicadas and the birds.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나는 과감하게 조금 강한 폭포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 봤다.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고개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다. 그래도 가슴 속까지 시원한 경험이었다. 숲속의 비경, 바르드마우 폭포. 팔라우를 여행하다 더위에 지친 사람이라면 꼭 이곳에 들러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팔라우를 대표하는 섬이지만 배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 바로 세븐티 아일랜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약 45분 정도의 비행에 비용도 20만 원 정도가 들지만 팔라우의 아름다운 풍광과 세븐티 아일랜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륙하자마자 펼쳐지는 대자연의 장관에 감탄사가 먼저 나온다. 상공 600m에서 내려다본 밀키웨이, 오늘은 더 짙은 옥색으로 보였다. 기술을 남쪽으로 향하니
깊은 바다와 얕은 산호초의 색이 분명한 롱비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배를 타고 다니며 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다. 오늘도 저 아래서 누군가는 아름다운 바닷속을 탐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개의 섬이 오붓하게 모여있는 듀공의 서식지, 희귀 생태의 보고 세븐티 아일랜드가 보인다. 1954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어느 누구의 발길도 허락치 않은 곳.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기를 빌어본다. 팔라우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팔렐리우 섬으로 향한다. 호로르에서 남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면적 1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팔렐리우가 있다. 일본군이 이 섬에 한국인 징용자 등을 동원해 전투기 비행장을 만들면서 이곳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됐다. 지금은 주민 300여 명이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1944년 9월부터 2달 반 동안 이곳은 태평양 전쟁의 가장 참혹한 전장이 된다. 여기는 1000명의 군인이 주둔했다고 해서 천인 동굴로도 불리는데 일본군의 야전 병원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동굴 안에는 지금도 당시 일본 군인들의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酒盛りもしたかもしれませんが、始まってからこの空きビーすら日本軍利用します。まずアメリカが上陸したのが9月15日、南西のオレンジビーチから上陸します。まだこの島苦しんだものが先ほど言いましたサンゴ礁の島。サンゴ礁隆起、石灰岩の島、湧き水がないんですね。泉がないわけですね。ため池2つぐらいしかありません。よってため池もすぐアメリカが制圧しますから水を求めないと。で、ここ孤立しますよね。上から染みてくるね、水滴をためると。で、ガブガブ飲めませんね。口を潤せるですね。普段もっと暑い中。で、さらに動きますよね。両軍ともに苦しんだものは食べ物よりも飲め水ですね。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해 미군은 4만 7천 명의 병력으로 이곳을 공격했다. 3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2달 반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본군 1,500명 중 대다수인 22명이 사망했고 미군 또한 1,7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1930년대부터 일제는 매년 수백 명의 한국인을 팔라우에 강제 동원해 보냈다. 한 조사에서는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334명 중 151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는 팔렐리우 섬 곳곳을 돌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알려주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군 기지를 그대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여기엔 징용 한국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 그러나 이곳에서도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行ったことはないですね。台湾の方のなんか寄せ書きみたいなものはそこにあったりしますけども、韓国に関しては私も聞いたことはないですね。 전쟁이 끝난 후 팔라우에서 귀환한 한국인은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인이 실종됐거나 사망했는지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여행을 마치기 전 꼭 찾아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지난 2004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곳 멜레케오쿠주에 한국인 희생자 추념 평화 기원탑을 세웠다. 팔라우를 찾는 여행자들이 팔라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잠시의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아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영령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평안한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본다.